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학년도 2학년 선택과목 수요조사를 위한 경성고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과정 설명회 진행을 맡은 교육과정부 담당교사 하성용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교육과정부 선생님 배한희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설명회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선택과목 수요조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4학년도 입학기준, 즉 여러분들 2학년이죠. 경성고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학별 이수 권장 과목 예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을 좀 파악하셔야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희망 진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학과를 진학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개설된 어떤 교과를 골라야 될까? 즉 희망 진로에 따른 선택 과목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 저희 선택 과목 수요조사 일정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5월 23일과 5월 30일 금요일에 2번에 걸쳐서 선택 과목 설명회가 먼저 진행이 됩니다. 5월 23일에는 우리 2학년 학생들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교양 과목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요. 5월 30일에는 사회와 과학 과목에 대한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각 한 9개에서 10개의 부스를 준비를 하였고요. 그 해당 시간 동안 친구들은 이동하면서 부스를 참여하게 되고 부스당 20분씩 참여를 하게 되면서 총 4개의 부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직접 여러분들께서 과목 선택 실습을 할 텐데 어떤 부스 설명회에 참여하면 좋을지를 이 실습을 해보면서 미리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선택과목 수요조사는 6월 2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1차 조사 기간은 6월 2일 월요일부터 6월 5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또 2차 조사 기간 전에 우리 2학년 학생과 학부모님 대상으로 해서 대입과 선택 과목에 대한 설명회가 별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화요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희망하는 친구들과 학부모님께서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조사 기간은 7월 11일 금요일부터 7월 15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최종 조사는 2학기 개학 직후인 8월 20일 수요일부터 8월 20일 금요일까지 마지막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개설 과목 확정 및 최종 수강 신청 변경은 9월 9일 화요일부터 9월 10일 금요일에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 최종 수강 신청 변경 기간 이후의 과목 선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3번의 수요조사 기간 동안 고심을 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선택 과목을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 및 수강 신청은 리로스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교육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24학년도 입학 기준 경성고 교육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1학년 때 선택한 과목들을 2학년에 지금 수강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이전의 교육 과정은 따로 살펴보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선택을 하여서 내년에 이수할 교과들이 나와 있는 교육 과정 편성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국어, 수학, 영어, 체육 교과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과학, 미술 교과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교과군으로 나누어져 있고 총 크게 3개의 교과군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들은 모두 일반 또는 진로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2학년 때와 동일하게 일반 과목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 절대평가는 A, B, C, D, E 5등급으로 성취도가 기재가 되고요. 그와 동시에 상대평가의 등급, 9등급이 성적에 이제 기록이 되죠. 하지만 이제 진로 과목은 A, B, C 3등급 절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과목이지만 교양 과목인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세특은 기록되지만 성취도나 등급이 표기되지 않아요. 패스와 페일 방식의 성적만 기록됩니다. 네,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 수요조사에 참여할 시 염두해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서 반드시 택해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국어에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2과목 중 1과목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두 과목은 수능 과목으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수강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중에 반드시 한 과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영어 회화와 영어 독해와 작문 중 한 과목을 반드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는 한 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화법과 작문이랑 언어와 매체 둘 중 하나를 골랐어. 근데 나는 이과생이니까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 둘 다 들어야지. 그리고 영어 회화를 듣겠어. 충분히 가능한 거죠. 보통 자연계열 학생들은 미적분을 기본으로 하고 확률과 통계도 많이 수강하는 편이기 때문에 둘 다 선택한 다음에 각각 국어, 영어에서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2학년 때 과학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3학년 때 과학 과목을 1개, 그리고 2학년 때 사회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3학년 때 사회 과목을 1개 이상 수강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졸업 가능한 필수 이수 학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추후에 이제 우리가 희망 진로에 따른 선택 과목 예시를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학별로 모집 단위에 따라 권장하는 이수 과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별로 모집 단위와 개설 학과, 입학 전형 및 권장 과목 등이 전부 상이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대체로 인문 자연 계열 내에 공통적으로 좀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를 드립니다. 우선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졸업 예정자라면은 교과 이수와 관련해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 이수 기준의 충족 여부를 수시 모집 서류 평가와 정시 모집 교과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즉 어떤 교과를 들었는지를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에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2학년이 치르는 2027 대입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2개의 교과 기준을 마련하게끔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재 슬라이드에는 교과 이수 기준 1만 나와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 교과 이수 기준 2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과목 이수를 권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교과 이수 기준 1을 보시면 전 모집단이 공통으로 탐구 영역에서 사회교과 중 3과목, 과학교과 중 3과목 또는 사회교과 중 2과목, 과학교과 중 2과목의 조합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 별로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학교 교육과정상 이렇게 안 듣는 사람이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과학교과에는요, 통합사회, 한국사,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등의 교과목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1학년 때 수강했던 과목들에 더해서 졸업을 위한 필수 학점을 충족시키고자 아까 언급드렸던 2학년 때 사회를 안 들은 학생은 3학년 때 사회를 반드시 하나 들어라. 2학년 때 과학을 듣지 않은 학생은 3학년 때 과학을 반드시 하나 들어라. 이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을 지키면은 당연하게 충족할 수밖에 없는 교과 이수 기준입니다. 자, 다음으로 교과 이수 기준 2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이수 기준에서 2에서는 수학, 과학, 사회 교과군에서 일반 과목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도 일정 부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수학, 과학, 사회 교과군에서 2개의 교과 이상에서 충족시키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상 인문계열 학생들은 수학, 사회의 이수 기준을 맞추고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의 이수 기준을 충족시키길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수학교과군의 경우 경성고등학교에서는 일반 과목인 수학 1과 수학 2를 지정 과목으로 설정을 해두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1학기 때 수학 1 과목 듣고 계실 텐데요. 2학기 때 수학 2 과목 모두가 다 의무로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일반 과목 2개를 이수했기 때문에 2, 3학년 때 2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수강하면은 교과 이수 기준 2를 충족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문계열 학생들도 좀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대를 지원한다. 보통 자연계열 학생들은 3학년 때 미적분, 확통 둘 다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기준을 충족시키게 되는데 인문계열 학생들은 좀 염두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일반 과목인 수학 1, 2를 다 이수했잖아요. 근데 2학년 때 기하를 안 듣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3학년 때 반드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경제수학 중에 2개 이상을 수강을 해야 이 이수기준 2를 충족을 시키겠죠. 보통은 이런 경우에 확률과 통계 그리고 경제수학을 많이 고를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과학교과군의 경우 진로 과목을 2과목 이상 수강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과학 2과목, 물2, 화2, 생2, 지2
이수를 적극적으로 수강하기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회교과학원의 경우에도 진로 과목을 한 과목 이상 수강할 것을 요구하는데, 자, 여기서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교육과정 편제상 우리 학교의 유일한 진로 사회 과목은 사회문제 탐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들어야겠죠. 그래야만이 이 교과 이수 기준 2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각 전공 분야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이 학생의 진로 목표에 따른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너네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전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떤 과목을 수강하는 게 좋겠니를 안내해 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는데요. 핵심 권장 과목은 이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입니다. 안 들으면요, 감점돼요. 이 감점은 정량적으로 되는 감점이라기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를 할 때 핵심 권장 과목으로 우리는 미적분을 제시했는데 이 학생은 이공계열 학생인데 미적분을 안 들었네? 너는 감점. 이런 식으로 어떤 필수적인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고, 권장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들으면 좋겠다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감점은 되지 않지만 만약에 들었어? 얘는 서류평가에서 가점을 해야겠네. 이런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거 뭐야? 표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보시면 서울대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의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굳이 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네가 우리 학과에 오기 위해서 정말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들을 자유롭게 한번 수강해봐라는 의미일 수 있을 텐데요. 서울대 기준으로 인문계열 학생들에겐 대부분 권장 과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학부는 상경계열답게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권장 과목이라고 하면 이제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과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 중에 이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의 권장 과목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미적분은 다 들어가 있어요. 미적분은 핵심 권장 과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죠. 학과 특성에 맞춰서 또 과학 1 또는 2 과목을 핵심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권장 과목 이외에도 다양한 권장 과목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서울대학교 자연계열 수시 전형에 지원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이수한 과목과 이 모집 단위별로 제시된 권장 과목의 일치 여부를 좀 면밀히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울대가 제시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른 대학들도 유사한 어떤 이수 기준 혹은 과목 이수 권장 과목 예시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서 다른 대학들에 적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서울대학교만 봤는데 이제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에서 서로 교류 협력을 해서 이 5개 대학의 공통 이수 권장 과목 예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예시에서는 이제 이수 권장 과목을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으로 나누어요. 여러분들 화면에 조금 작게 보이고 있어서 제가 또 말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앞서 살펴보았던 서울대의 핵심 권장 과목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핵심 과목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권장 과목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똑같이 권장 과목이라는 표현을 써요. 핵심 과목은요, 안 들으면 안 되는, 즉 필수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았을 때 서류평가에서 감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장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으로 안 듣는다고 해서 감점이 되진 않겠지만 들었어? 더 가점이 될 수 있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일반 과목인 수학 1과 수학 2가 자연계열 학과들의 핵심 과목들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 단위에 따라서 확률과 통계 또는 과학 과목들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화면은 영상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는 또 다른 계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재료, 화공, 고분자 에너지, 그리고 뭐 천문, 지구, 의학, 약학 계열들의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도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네 번째 챕터인 희망진로에 따른 선택 과목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자연계열의 기계공학과를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추천을 해야 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구하고자 저희 교육과정부 소속인 과학교사 이지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도움 주실 수 있으시죠, 선생님? 네, 물론입니다. 저희 이제 자연계열의 기계공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역할은 저희 배한희 선생님께서 해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생명과학을 너무 오래 해서요. 이제 기계공학과 한번 가보려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 제가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하면 될지 사실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나눠드린 활동지를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뒷면에 있는 2, 3학년 때의 선택 과목 편제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명과학 그만하고 기계공학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까 고민했더니 일단 물리학 2는 꼭 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하고 과학교과군에서 일단 물리학 2를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2학년 때 아직 사회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회 과목을 뭔가 하나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보다 보니 아무래도 사회문제 탐구 과목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두 가지로 물리학 2와 사회문제 탐구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의 이수 권장 과목에 대해서 핵심 권장 과목으로 물리학 2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사회 과목을 2학년 때 듣지 않았다고 했는데 진로 과목인 사회문제 탐구를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다른 과목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과학교과에서는 화학 2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화학 선생님이라서 화학 2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5개 대학에서 핵심 과목으로 화학 2를 선택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권장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와 영어 과목도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영어 회화와 영어 독해와 작문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시는데 이때는 본인의 선호도와 장점 등을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2학년 때 사회 과목을 수강한 경우에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구과학 2나 생명과학 2, 생활과 과학 중 한 개를 선호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양교과에서는 인공지능 기초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인문계열에서도 희망진로에 따른 선택 과목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경영학과를 예시로 두고 저희 이지원 선생님께 한번 경영학과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역할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화학은 질려서 이제 사회교과로 도망치고 싶은 이지원입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이제 희망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앞서서, 일단은 수강한 과목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확률과 통계를 수강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경제수학을 수강하는 것이 아무래도 경영학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교과에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할까 고민을 해보았는데,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무래도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떤 과목을 골라야 할지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2학년 때 경제는 당연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2학년 때 경제를 듣지 않았어도 물론 경영학과에 진학할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처럼 경영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일단 국영수, 체육, 택사 선택군을 보려고 하는데요. 본인의 수학 실력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수학 과목에 자신이 있어서 자연계열 미적분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내신 등급을 3등급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미적분 수강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 모두를 수강하는 것도 종합전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미적분 교과에 대한 부담이 크고 또 성적 또한 잘 받을 자신이 없다면은 서울대 분류 기준으로 핵심 권장 과목이 아닌 그냥 권장 과목에 그치는 미적분에 너무 많은 노력과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미적분이 아닌 그냥 확률과 통계를 고르고 경제 수학으로 어떤 경제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진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확률과 통계랑 경제 수학 정도가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어랑 영어는 아까 앞서와 동일하게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택일, 그리고 영어 회화와 영어 독해와 작문 중에 택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회과학, 예술 교과군에서는 사회문화는 반드시 듣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일단 수능 과목으로도 많이들 선택하고 있고 실제로 뭐 사회과학 계열의 학문의 근간이죠. 사회학이 모태가 되는 사회문화 과목은 여러 상경 계열에서도 또 진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과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외에는 경제학과 직접적인 연과목이 있는 교과목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지리, 세계사, 윤리와 사상, 사회문제 탐구 중 본인의 선호와 관련된 진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고르면 좋겠는데 만약에 본인이 2학년 때 과학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다라면은 생활과학을 반드시 하나 수강해야겠죠. 그리고 남는 한 과목을 이 위에 사회교과군에서 고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달고 있는데 선생님 만약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하실 계획이라면요. 사회문제 탐구를 꼭 들으셔야겠죠. 왜냐면 우리 아까 교과이수 기준 2에서 사회 교과에서도 진로 과목을 반드시 하나 이상 수강하기를 요청했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사회와 문화, 사회문제 탐구, 생활과학을 수강을 해야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생활교양군에서는 뭐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인공지능 기초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경영학은 많은 산업군에서 여러 어떤 머신러닝이랄지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도입되는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진로 역량을 보여준다면은 훨씬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공지능 기초를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근데 혹 본인이 한문에 너무 자신이 있거나 혹은 내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데 2학년 때 한문 오늘 안 들었다. 그럼 한문 2 들어야죠. 아니면 난 뭔가 교육학적인 관심도 있는데 이거를 뭔가 상경계열과 잘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들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인공지능 기초를 듣고자 했는데 선생님 저는 한문 오늘 안 들어버렸어요. 근데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제2외국어 혹은 한문 교과를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리로스쿨에 탑재한 2024 선택과목 안내서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4 선택과목 안내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간한 자료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한 안내 및 대학 모집 단위별 특징과 이수권장 과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PDF 파일로 리로스쿨에 게시가 될 예정입니다. 리로스쿨의 학교활동 공지사항 탭의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게시물에서 여러분들 PDF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디벗 가지고 계신 학생들 있으면은 다운받아 놓고 나중에 5월 23일 그리고 5월 30일 선택과목 설명회에 참여할 때 이 선택과목 안내서 같이 함께 보면서 들으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4 선택과목 안내서에 기반한 경성고등학교 선택과목 안내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2024 경성고등학교 과목 선택 길잡이 책자는요. 학급 교실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학생 여러분들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이 선택과목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이제 교과군별로 개설된 과목들이 나열되어 있고 과목별 세부 정보들이 함께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어 교과라면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화법과 작문 교과라면은 뭐 어떤 식으로 내용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뭐 이런 정보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교과목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학과 및 전공에 대한 부분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는 유사학과뿐만 아니라 이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 그리고 졸업 후 진로 등도 소개가 되어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과목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교육과정부가 준비한 교육과정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교육과정부 배한희 선생님, 이지원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